일본과의 동맹 강구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국 보고서에서 쓸모없는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미국 보수 진영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미국의 동맹 관계에 재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해당 보고서는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국으로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독일 등을 언급하며 미국 보수 세력이 현재 미국 동맹 관계에 가진 불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일본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또 한 명의 무임승차자를 미국이 안고 갈 필요는 없다며 중국과 적극적으로 맞서주기를 바라는 미국 보수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국과 맞서주기를 바라는 미국과의 바램과는 달리 현실은 일본이 중국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의지하다 못해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증하면서 그 딜레마가 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대중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벼랑 끝 일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곳은 중국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군사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지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철강 대기업 도쿄제철은 지난달 10년 만에 중국 수출을 재개했는데요. 오는 9월까지 총 10만 톤의 도로공사, 주택건설용 강철을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도쿄제철만 상황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일본 제철과 JFE 스틸의 중국 수출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강의 가격이 대폭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 탓에 철강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인프라 시설 투자에 나선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커지면서 철강석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강석 공급량이 중국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철강석의 약 71%를 수입해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불립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생산은 작년 7월 대비 4.8% 증가했고 같은 기간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9.1% 증가한 9,336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가전제품용 평강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 철강 소비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 조강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5억 9,317만 톤입니다. 코로나 이후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며 중국 생산량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의 손을 내밀게 된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중국은 가뭄의 단비, 낭떠러지에서 잡은 한 포기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해 4분기부터 역성장이 시작돼 이번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에 마이너스 17.8%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로 관련 통계를 역산할 수 있는 195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성장입니다. 수출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앓으면서 수출 강국 일본을 떠받치는 수출은 자동차,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18.5% 급감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 5월 긴급사태 선언으로 경제가 인위적으로 멈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를 저점으로 삼아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만전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국은행은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을 두고 향후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국가별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한국은 AA-, 중국은 A+로 채점했고 일본은 A등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인 일본이 덜컥 미국의 말만 듣고 그나마 있는 중국의 철강 수출마저 포기해버린다면 일본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철강을 비롯해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 제조 장비와 부품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7월 대중 수출은 코로나 이후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상황입니다.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6월 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체 수출 금액의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철광석입니다. 호주는 철광석 수출 물량의 87%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호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여파로 올해 국내 총생산이 1990년대 이후 최악으로 위축돼 경제 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과 호주가 중국 말고는 마땅히 기댈 나라가 없는 형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미국과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공해상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모순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폭격기 6대를 동원해 일본과 대규모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 4대와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해상훈련은 더 적극적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일본 구축함이 연합훈련을 했는데 미일 해상연합훈련은 거의 매일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눈치 없는 미 해군은 태평양 전역에서 진행 중인 연합작전은 미일 60년 동맹의 강한 힘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경제적으로는 의존하는 일본. 결국 일본은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텐데요. 미국은 동맹이라도 5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한 주둔 미군의 방위비 계산서를 들이댈 만큼 경제적으로는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우방이라도 경제적으로 보면 무한 경쟁사회를 강조하며 수출 강화와 자국 기업들의 송환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냐 동맹이냐 일본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